사이다 헤드라인. 요즘 뭐 짤 스타, 쇼츠 스타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뭐 누구 흉내도 잘 내고 내가 볼 때 이분도 요새 잠잘 시간 없을 거야. 요새는 뭐 성대모사 대단합니다. 예. 최강욱 유튜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너무 재밌으셔. 제가 방송하다 사라지면 생방입니다. 똥 싸러 가면 생방이에요. 똥 싸러 가면 생방. 1위가 유시민? 네, 당연히. 1위가 유시민이에요. 한강 작가가 아니고.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 이재명 후보가 우리 후보 1등이셨다가. 같은데? 그래요? 유시민 선배가 1등이었다. 그막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아니 최강욱보다 원래 나보다 항상 한 칸 밀려 한강 작가는. 그때 와. 저 신중 빨갱이 명단에도 나보다 한 칸 밀렸잖아. 그 양반이 내 뒤에 있었다고. 아이고 노벨상 받으신 분인데 이 나라 아닙니다 이거. 나라 정상화돼야 됩니다. 다 매불쇼 탓입니다. 예, 나라가 정상화돼야 한강 작가 1위로 가지. 정락적 상상력을 만끽하셔야 될 시기에 무슨 그렇습니다. 진보 보수를 논하. 윤석열이가 파괴시킨 분야가 너무 많네. 전 분야예요, 전 분야. 그렇습니다. 한덕수, 한민수, 한동수 다 같은 집안이에요. 근데 같은 집안이에요. 최 의원님 제가 한덕수 얘기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켜요. 한덕수 얘기는 가급적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잘못해 한덕수 의원님 하는 순간 제가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또 우리 한씨들이 한가들이 본이 하나라. 근데 한덕수, 한동훈 이런 사람들은 집안의 돌연변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전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경호를 위해서요. 경호처 직원 65명을 기존보다 더 늘린대. 65명이 아니라 65명을 더 늘린대. 추가로. 이걸 누가 승인했냐? 이주호. 이주호. 이거 조용하다 했다. 맞죠?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요 대통령 경호처 직제를 개정하는 안건이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본인 경호 이 윤석열입니다. 27명 그리고 사저 경비 아까랑 비슷해요. 38명을 각각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는데 총 6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 명을 위해서 조직이 오히려 확장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정이? 경호처에서 이거를 요청을 해가지고 이주호가 순서는, 그렇게 됐겠죠. 순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경호처에서 요청을 하면 저게 그냥 바로 이주호가 사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조직실이라고 있거든요. 어. 거기서 저걸 다 검토해가지고 일반 행정부처는 조직실에 가가지고 인원 한 명 늘리려고 그러면 진짜 온갖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아양을 떨어야 돼요. 그게 행안부에 이 기재부 예산실이 세다 그러잖아. 거기하고 양대 산맥이야. 행안부 조직실이. 거기 가지고 진짜 저 공무원들이 눈물을 흘리는 데인데 옛날에 제 청와대 있을 때 일화가 있어요. 우리 행정관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간에 업무 협조를 위해서 서로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다른 사무실에 방문할 때 되게 비타 500이나 뭐 바카스 같은 거 사갖고 간대.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비서관님 거기 한 뿌리를 꼭 사갖고 와야 되는 데가 주둔돼 있습니다. 그 비싼 거네. 그게 조직실하고 예산실이야. 그런 애들인데 거기서 이걸 한 번에 65명을 늘린다. 이거는 아니 윤석열이가 좀 있으면 감옥 가서 그렇죠. 그것도 쌍으로 들어가가지고 별로 필요도 없어요. 이거 늘려놓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이제. 여전히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이 정말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추가로 발생하는 거거든. 그렇죠. 매년 50억이 추가로 투입돼. 나 이거 미치겠는 게 윤석열이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된다고. 앞으로 감옥에 갈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이 감옥에 가 있으면 이런 경우도 필요 없는 거잖아. 그렇죠. 정말. 나 이놈. 가가지고 제가 어지간하면 잘 화를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아니 물어본 토론의 주제가 아니지 않느냐. 대담의 주제가 아니다. 창피한 일 좀 말라고. 파면당한 대통령 두고 지금 저렇게 후보 강탈 쿠데타하고 창피하지 않냐고 했는데 중간에는 앵커를 말리지를 못하더라고요. 못 말려요. 그러고 나왔는데 그 작가분이 오더니 시청률이 대박 났다. 그래서 저한테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다. 내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방송만 나가면 그냥 반 죽여버리죠. 아니, 진행자가 어쩔 줄 몰라요. 아니, 팩트에 근거해서 화를 내는 대변인. 그렇습니다. 네. 부승찬 대변인 시키면 길게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나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할 텐데.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지난 대선 때 주가 조작 가지고 저희가 고소한 걸로 문제가 됐을 때 그때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다고요. 김건희한테. 근데 그때도 안 나가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이랬었거든. 맞아. 모든 대선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김건희는 지금 나와서 앉아 있으면. 네. 아니 지가 뭔데 정말. 김건희랑 나랑 똑같아. 같은 백수고 같은 피의자야. 왜 김건희만 이러는 거야? 범죄 혐의에 있어서는 조금 잡범
그게 범죄 성격은 그런데 형량으로 보면 내가 더 훨씬 흉악범일 걸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그 잘못된 나라. 지난 총선 때 우리 이재명 지금 후보님 대표 시절 대표님 있을 때 총선 앞두고 얼마나 소환했습니까? 재판받게 하고 그럼요. 또 그때 김혜경 여사도 또 모욕 주려고 TV 카메라 앞에 세웠습니다. 예. 이 김건희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신 못 있는 차렸어. 거예요. 그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검찰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소환해야죠. 우리 저 예? 주진우 방송 또 택도 없는 틀린 소리 했잖아 어제. 김혜경 여사가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선거 후보자인 이재명한테 당선 무효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다니까. 당선은 그럼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것도 그건데 아니 김혜경 여사가 말이 안 되는 거. 이뭐 블루투스로 연결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혜경 나는 여사와 주진우의 법 해석 세계는 나는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실제로 이제 포기한 듯하게 저한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시면 우리들 괜찮을까요? 벌써 그들도 압니다. 알고. 전에 한번 저 윤석열이가 그 양승태 사법농단 건으로 판사들 조사 많이 했잖아요. 그때 걔들 수사팀에서 한 얘기가 있어. 이것도 술술 잘 부네. 제일 쉽네. 제일 쉽네. 그래서 아, 그 판사들의 착하시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네. 민주당이 노력하는데. 숫자 늘려서 좀 편하게 해주려고. 조롱도 잘하시네요. 제가요? 예, 아니. 화만 잘 내시는 게 아니라 조롱. 어지간하면 화도 안 내고 어. 다른 사람 입장을 언제든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진 조롱 잘하시는데. 아닙니다. 많이 바뀌었어. 이번에 이제 저희 대법관들께서 이제 불출석에 관한 의견서를 제시한 바가 있고 그 내용이 또한 제가 보기에도 같이 입장을 같이 해야 될 입장이라서 오. 그래서 제가 그런 실체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참석하기 어렵겠다는 말씀을 부득이 드리지 아니 좋겠습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사 동일체는 들어봤어도 판사 동일체는 처음 들어봅니다. 오. 그 의견을 같이 해야. 입장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 뭔가 그 조이대를 중심으로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들의 생각이 그 제가 변호사를 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로 생각해요. 자기들이. 대통령과 장관.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 심각한 인식이네요. 대법원장이 대통령. 그렇죠. 대법관이 장관. 보니까 헌재하고는 확실히 달라요. 예. 헌재는 세 분이 대통령 추천, 국회 추천, 대법원 대법원은. 추천이 있는데 다 정말 독립적입니다. 네. 소장도 다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 건데 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거의 군림하는 듯해요. 그래서 이번에 10명은 소수 의견을 내신 반대한 2명 빼고는 10명은 거의 조이대 대법원장의 그 영향권에서 통일된 의견을 냈다고 봐야죠. 그런 거 자백을 실수로 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이제는 비판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하는 어떤 기대, 원칙 이런 게 있었잖아요. 믿음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조이대 대법원장으로 해서 완전히 송두리째 깨진 겁니다. 네. 이제 법원도 감시가 제대로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법복을 입잖아요. 네. 법복을 입고 법대 위에 앉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될 때 보시면 판사가 들어오면 다 기립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들어와도 기립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아. 행사장에 대통령 들어오면 대통령님께서 입장하십니다. 그럼 박수 치는 거지. 누가 기립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가? 근데 그게 기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를 수호하는 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지 개인에 대한 존경인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이솝우화에 보면은 제우스 신상을 끄는 말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인사하니까 말이 마차를 끄는 말이 지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건방 뜯어가지고 딱 그 꼴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운을 입는 직업들이 예를 들면 의사, 또 목사나 신부님, 그리고 판사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 가운을 입는 이유가 그 유래를 따져보면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제 신의 영역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그래서 가운을 입히고 거기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보내줌으로 해서 너네들은 다른 누구의 영향도 받지 말고 실력을 연마해가지고 양심을 지키고 사람들을 정말 억울함 없이 만드는 중개자가 되라 이런 의미로 한 건데 지가 왕이고 지가 신인 줄 아는 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비판을 받으니까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뭘 시켰냐면은 판사들이 들어올 때 방청객이 기립하니까 너네들이 앉기 전에 인사를 해라. 그거를 이제 하라 그랬어. 대리인이니까. 네. 근데 요즘 보시면 헌재도 그때 들어와서 입장하기 전에 인사하잖아요. 앉기 전에.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인사하라 그러는데 저는 변호사 하면서 계속 봤잖아. 저것들 인사하나 안 하나. 네. 그 인사하는 게 정착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하는 놈은 하고 안 하는 놈은 안 하고 그러다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힘들 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너무 국민들의 그 감시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었던
그 부작용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호텔 가운은 어떻게? 네, 맞습니다. 네. 이발사도 같은 맥락이겠지. 옛날에 거기서 치료하고 그랬으니까 이발사도 옛날에, 가운 입었겠죠, 맞죠? 옛날에 외과의사였죠. 예. 옛날에. 면도칼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깎았잖아요. 위험했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거의 불법적으로 풀어준 지기현이.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룸살롱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 그 판사가 지금 누구 재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어요, 그 판사가.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판사가 이렇게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거기다가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진까지. 오, 잘하셔야 됩니다. 예, 지판사가 함부로 부인하거나 거짓이라고 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야, 이거 바로 탄핵감이네. 그 지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바로 감찰하고 네. 입증되면은 바로 지금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배제를 해야죠. 이거는 기소돼서 재판 받아야 될 사안이죠. 우리 김정환 변호사 충격받겠네. 예전에 검사들이 뭐 100만 원 넘게 그래. 안정하려고 99만 원 99만 원 세트.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보니까 아주 고급 룸사롱이고 액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람 좋아하고 뭐 술 먹으러 다닌다는 소리까지는 들었지만 저런 식으로까지 돌아갈 줄 몰랐어요. 아니 판사는 공정해야 되는데 누군가로부터 접대를 받아?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저거를 제보하신 분이 알고 이제 제보한 거잖아요. 신원을 특정한 거잖아. 그게 웬만해서는 몰라요. 웬만큼 단골이나 자주 가지 않으면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예. 판사인지는 더더욱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근데 이제 접대하는 사람이 내가 판사님 모시고 왔으니까 오늘 잘해야 돼. 뭐 이래야지 아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네. 아 이거 진짜 심각하네. 와. 판사가 더군다나 지금 그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가 혼자서 다 맡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얼마나 이상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윤석열 비공개하고. 전 대통령 풀어줬지. 그다음에 비공개로 사진도 못 찍겠지요. 그 뭐 그런 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다른 의혹이야 여기서 또 얘기하기가 그렇지만은 일단 오늘 이것만 해도 우리 국민이 충격받을 만한 또 내용들이 있습니까? 분위기에. 내가 보니까 한민수 아니고 한 세민수 되는 것 같은데. 야, 또 이런 오늘은 분위기인데. 뭐 한덕수라고만 안 부르면 됩니다. 밤의 공보관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구체적인 증거가 지금 확보가 돼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법관 탄핵 이건 뭐 정치적 책임이고 아마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이건 수사를 그렇지.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난동 폭동 테러 사건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징역 1년에 뭐 1년 6개월 이 정도로 선고를 하면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인식을 주느냐. 법원을 새벽에 쳐 부수고 들어가서 판사를 체포하러 들어가는데도 징역이 1년이다. 그럼 범죄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형량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범행을 부추기는 판결이에요. 이 정도 그렇습니다.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징역을 강력하게 때려서 누구도 다시는 이 사법부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위하 효과를 줘야 되는데 네. 이건 완전히 사법부가 스스로 완전히 이거는 말장난 같은 판결을 내려버려 가지고 저는 법원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스스로 권위를 세울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저게 1심 형량이 저러면 2심에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진짜 최악이야.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저렇게 한 건데 심각하죠.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 집을 와가지고 한 두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갑자기 벽돌 던져가지고 때려 부셨다. 그래도 저 정도 형량은 나오죠. 아무리 우발적으로 했다 그래도 그죠? 곽경택 동생이잖아요. 동생이면서 야, 그러니까 원래 저기가 아니고 딴 데였는데 계속 공천에서 밀리고 될 것 같았는데 또 밀리니까 그거 항의한다고 머리 빡빡 깎고 막 시위하고 온갖 난리를 치다가 지금 한 10년 만에 된 걸로 제가 알아요. 저거 하는 게 간절했는데 저것도 물론 내락가 출신이죠. 근데 저지 달라고 내 그렇게 저렇게 악을 쓰고 다녔나 그 생각이 들고 참 내가 저자를 보면은 어떻게 저것들은 나이를 먹으나 어리나 저렇게 한 본새로 똑같은가. 팔고 협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와, 5월 13일. 어제. 평일이야? 저기까지 찼네 진짜. 와, 난리였어요. 난리. 여기 대구 맞니까? 저기 안동 사투리가 많이 느껴. 진짜 대구 맞아요. 예.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까
옛날에 대구 같지가 않습니다. 대구가 디비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보여지듯이 네. TK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다. TK 전선인데 그렇지. 그동안에는 민주당 지지하려면 숨어야 돼. 조용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떳떳하게 처음으로 민주당 이재명을 그렇지. 이야기하는 선거래. 첫 선거래 이번에. 첫 선거래요? 이번 대구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대구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 민주당이고 이재명 지지해라라고 말하는 첫 번째 선거래요. 그렇지. 아니, 저도 대박이네. 제가